아이고, 제가 제 건강 챙기다가 방송 시작하는지도 몰랐네요. 자, 여러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뭐라도 드셔야죠. 그중에서 오늘이 이게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들몰 길가 홍삼. 저희가 혜택가로 30% 할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홍삼 한 포로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시고 또 날이 또 갑자기 추워지니까 여러분들의 면역 떨어지는 것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에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글로벌 라이브 글로벌 인터뷰, 글로벌 라이브는 밤에 했던 프로그램이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교수님을 위해서도 거기 책상에 저희가 테이블에 요거요? 끝나고 예, 네, 한 포 드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또 공복에 드시는 것도 예, 네,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적 발표 내용들이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영어 문장이 그 맥락과 연결되는 문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에 좀 네. 전에 우리 저 박 팀장이 넷플릭스? 얘기한 내용 중에 우리 교회 오빠라고 네, 네, 네. 그러나 봐요. 근데 넷플릭스 실적이 그 우리는 넷플릭스 보통 빅테크에 포함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곱 그쵸. 종목에는 안 들어가죠. 근데 M8 하면은 또 넷플릭스를 포함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놀란 게 지금 네. 이제 아침에 제가 오면서 보통 라이브로 유튜브를 들으면서 오는데 거의 모든 방송이 넷플릭스 실적에 초점이 맞춰질 정도로 이 위상이 엄청 크고 진짜 시장에 되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IT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아까 우리 박 팀장도 얘기했는데 그 구독자가 지금 한 2억 9천만 명쯤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시청하는 시간이 2시간이나 된다. 그러니까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번 2시간 이제 몰아서 되겠는데.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구독자 비즈니스 모델 저도 한 달에 한 18,000원, 9,000원 내는 것 같아요. 거기 플러스 이제 얼마 전부터 광고 네. 모델을 했는데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사람들이 머무르면 타겟팅 광고하기 진짜 좋은 좋죠.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구글의 디지털 광고에서 마켓 시어가 떨어지면서 아마존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 넷플릭스도 결국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파이를 하여간 여러 회사들이 나눠 먹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네. 컨텐츠 얘기를 아까 CEO가 하는데 4분기 컨텐츠 나올 거 중에 미국, 브라질, 그다음에 한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대한민국이 컨텐츠의 강국이 강국이다. 됐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 약간 슬프기도 한데 그 넷플릭스 시총이 41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보다도 시총이 이미 커졌어요. 근데 물론 여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퍼가 30배가 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긴 하지만 그만큼 미국 기업들은 성장성 및 거버넌스를 믿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질문은 실적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뭐 컨닝 미리 다 드려서 bar for earnings is pretty low. 네. pretty low. 이게 꽤 낮다. 이게 뭐가 낮냐? 이제 지난번 우리 글로벌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의 특징이 있죠. 눈높이를 한없이 낮춰놓고 조금 낮춰놓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항상 비트하는 그런 움직임이 한 7, 80%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닝에 대한 눈높이가 낮다. 꽤 낮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한 2, 3일 전에 나온 걸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 작년 1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기업이익 S&P 500 기준으로 기업이익 증가율. 그래서 이제 금년 2분기까지는 그 액츄얼이죠. 실제 이제 데이터고 3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하향 조정이 많이 돼서 네. 우리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실적 시즌이 특히 되면 이익을 애널리스트가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뭐 쉽게 이것을 비트할 수 있는 3%밖에 안 되니까 증가율이. 네. 그다음에 4분기는 다시 9% 성장률로 기대가 돼서 실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수많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있고 그것을 평균낸 거 아니에요. 그 버텀업 애널리스트들의 기업의 추정치를 이제 합한 것이고 네. 톱다운으로 전략가들이 보기에는 한 8% 정도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그 예상되는 것보다 한 4, 5% 포인트 높게 나오니까
실제 3%라는 그 목표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실제 넷플릭스도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죠. 그쵸.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좀 전에 체크할 때만 해도 애프터마켓 주가가 괜찮았는데,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3분기는 되게 실적이 지금 중요하고, 다음 주에 테슬라가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메타, 구글, 뭐 아마존, 애플 이런 데가 이제 줄지어서 빅테크들이 발표를 할 겁니다. 이미 네. 이제 큰 월가 금융주들은 발표를 했고. 네. 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항상 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오늘 정리해 5가지 준비했는데, 물론 이제 기업을 놓고 보면 네. 뭐 빅테크에 모든 관심이 쏠리겠지만, 그렇죠. 3분기 관전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 쪽에 대형 투자를 하는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투자를 얼만큼 많이 하느냐. 실제 2분기에도 주가가 조금 출렁댔던 게 너무 투자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투자 대비 효율이 나오냐, 이제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집중적으로 투자를 올해까지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 금액, 그 증가율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주가가 지금 이번 주에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뭐 보합으로 끝났지만,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완전히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전망을 보면 내려갔고, 경제의 성장성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그 결과 이익 전망 내년 2025년 더 나아가서 2026년까지도 상당히 좋게 보는, 그래서 이제 장기 이익 전망이 좋아지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밸류에이션이 어깨 정도까지 와서 우리가 네. 뭐 조정을 크게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얼만큼 올라갈까 조금 그런 그 걱정을 했지만, 네. 하여간 장기 경제 성장, 장기 이익에 대해서 이 컨피던스,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쳐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팩트는 제가 세 번째 뉴스인데, 온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여름 지나고 나서 빅테크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오늘도 주가를 제가 보니까 빅테크 중에서 구글만 1% 이상 하락을 했고, 나머지 6종목은 상승 하락폭이 1% 내외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렇게 아주 그 눈치를 보는 그런 면도 있고, 주가가 그 빅테크는 좀 힘을 못 쓰는데 그 온기가 금융주, 다른 시클리컬 주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것은 시장 전체를 위해서는 좋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뭐 대표적인 은행들 JP 모건에서부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고, 이 증시가 본격적으로 M&A나 이런 거 IPO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주를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금융주의 CEO들이, 우리는 그 금융주 실적 발표하면 회장님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근데 미국은 제이미 다이먼에서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라이언 머니의 CEO가 다 나와서 정확하게 자기 은행 얘기도 해주고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우리도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에 대해서 은행 데이터를 보면 그 경제가 돌아가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CEO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을 할 가능성 거의 없고 소비자 투자 다 양호하다. 그래서 이제 경기에 대한 좀 더 확신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TSMC 실적과 곁들여서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이번 주에도 영상을 찍고 저희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이제 논평을 했는데, TSMC와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제가 TSMC 실적도 얘기할 거예요 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3배를 넘어서 4배 차이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TSMC가 어제 10% 올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좀 되는 범위 내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발표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내용들이 사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했으니까.
금융주가 일단 좋았어요. 그랬어요. 금융주가 대부분 다 좋았고 그래서 그 어제 기준으로 500개 S&P 500개 회사 중에 12% 한 60개 회사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것처럼 이 중에 76%가 예상보다 좋았고 그 다음에 실제 미스 생각보다 안 좋았던 데는 한 20% 정도이다. 그리고 실제 은행주도 좋았지만 항상 어닝 시즌에 먼저 발표하는 데가 항공사들이에요. 항공사는 우리가 여행 수요라는 것은 비즈니스 트래블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기의 바로미터인데 실제 델타도 그렇고 유나이티드 에어도 실적이 상당히 좋고 가이던스 좋게 주어서 실제 주가가 이번 주에 미국의 항공사들이 한 10%가량 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적은 지금 여전히 좋고 이익도 좋지만 매출도 비트하는 데가 한 64%, 한 3분의 2 정도가 비트를 한다. 그래서 뭐 바가 지금 이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비트할 걸 예상을 하지만 하여간 그것을 지금 부합하는 실적을 내고 있고 우리가 그 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표가 두 개가 있는데 3분기 예상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에스티메이트라는 게 여기 가운데 여기 이제 가운데 보면 에스티메이트라고 있는데 매출액 증가율의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가 4.5% 성장, 이익의 에스티메이트는 3.2% 성장. 근데 미국은 거의 예외 없이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이유가 항상 그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고 더 나아가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은 돈 버는 걸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니까 EPS 증가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치를 보면 매출 증가율이 한 5%고 이익 증가율이 3%밖에 안 돼서 요거 자체도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고 결국 이번에 얼만큼 상향 조정이 될 것인가. 네. 한 4, 5% 정도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4에서 5 퍼센티지 포인트, 그러니까 한 7, 8% 나올 것은 우리가 기본 케이스로 가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오늘 빅테크라고 옛날에는 빅테크에 포함을 했습니다. 예, 넷플릭스를. 아주 옛날에는. 예. 근데 왜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작아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는 테슬라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다 시총이 제일 그 중에서 작은 나머지 중에 작은 게 메타가 1조 5천억 달러 아니에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한 7, 8천억 달러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3천억 달러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쳐보니까 네. 3천억 달러면 400조 원이 넘죠. 우리나라로 오면 가장 큰 기업인데 하여간 네. 조금 덩치가 작아서 빠졌는데 여전히 미국에서는 특히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미국 투자가가 많아서 그런지 온 시장의 관심이 넷플릭스에 지금 집중이 됐고 상당히 부합하는 오히려 그것을 좀 뛰어넘는 실적을 네. 발표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오리지널 빅테크 7개 종목은 결국 여기 제가 이제 그림에도 보여준 것처럼 이들이 AI와 관련된 투자,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와 R&D를 얼만큼 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의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CEO들이 투자의 리턴, 그러니까 투자의 효율성에 관해서 이제 그 커멘트하는 거가 되게 지금 관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이제 Bank of America 데이터인데 미국 전체 그 500대 기업의 설비 투자 추이예요. 네. 그래서 한 1조 달러를 올해 투자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실제 작년보다는 이제 증가를 하는 건데 그 내역을 보면 여기 그 막대 그래프의 하단에 보면 좀 짙은 색이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예요. 근데 그게 올해 40% 증가한다. 작년 동기 대비. 반면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우리 책상 아니면 일반 공장, 반도체 공장 뭐 이런 것들은 실제 1% 감소, 그러니까 완전히 극명하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투자를 좀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빅테크는 워낙 현금 흐름이 좋은 상황이니까 공격적으로 올해 40% 설비 투자를 증가시켰고 내년에도 여전히 한 15% 증가를 시킨다. 반면에 나머지 기업은 올해 설비 투자를 약간 감소를 시키지만 내년에 한 4% 정도 증가. 그래서 결국
이게 그 투자 측면에서 봐도 빅테크와 나머지 기업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그렇죠. 빅테크들은 워낙 돈을 많이 벌면서 성장을 계속 우리가 이제 그 성장에 대한 투자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추세가 될 것인데 그 내용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경기에 대한 전망을 담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이제는 하드 랜딩, 뭐 사실 하드 랜딩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 랜딩조차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경기에 대한 낙관이 다시 또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관론 특히 경기 침체, 하드 랜딩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66명의 이코노미스트, 그래서 뭐 증권사 근무하는 월가의 이코노미스트가 대부분인데 66명한테 물어본 결과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의 가능성. 보통 우리가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 경기 침체라고 네. 그러죠. 그래서 그 금년 초만 해도 이분들이 한 35% 40% 확률을 봤어요. 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 3명 중에 1명 경기 침체 가능성을 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침체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낮아져서 그 지금 한 25%로 내려왔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균적인 이코노미스트들의 추정치고, 그러니까 역시 이분들도 한 25%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전체 그 경제 사이클을 보면 한 15% 정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7, 8년마다 한 번씩 경기 침체가 오니까 확률로 이렇게 그 디스트리뷰션을 나누면 그런데 네. 골드만삭스가 되게 이코노미스트 잘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자신 있게 이번 주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표인데 파란 선은 블룸버그의 컨센서스 일반 이코노미스트들의 추정치고 빨간 선은 자기 팀 네. 골드만삭스 이컨 팀의 추정치인데 여기가 얼마 전까지만 한 20% 확률로 경기 침체를 봤는데 다시 과거에 했던 15%로 낮췄다. 가장 큰 이유는 9월에 고용 지표가 좋았던 게 실업률이 다시 4%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경기 침체는 진짜 없는 거다. 물론 이 소프트 랜딩의 그 착륙하는 그 활주로가 좁긴 좁지만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자신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늘 나온 그 9월 소매 판매 지표도 전월 동기 대비 0.4% 증가해서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미국 경기 너무 좋다. 이게 경기 침체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미국에서 8월에 느낀 것처럼 경기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향후 2025년의 전망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리서치가 이렇게 보통 해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이 경기 전망을 바꾸면 상향하거나 하향하면 그것을 가정으로 보통 전략가나 아니면 매크로 변수에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들은 자기 이익 추정, 매출 추정도 바꾸는데 네. 그러니까 이컨 팀이 골드만삭스에서 경기 전망을 좀 더 좋게 하고 이제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니까 실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투자 전략가 데이비 커스틴이라고 상당히 꼼꼼하게 잘합니다. 이분이 S&P 추정치도 올리고 그다음에 목표 S&P 도 같이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투자 전략가 스트래티지스트의 얘기가 2분기에 미국 경제가 한 3% 성장을 했는데 3분기에는 3.2% 정도 예상이 된다. 근데 좀 전에 우리 박 팀장이 그 다른 그 서베이 기관 통해서 3.4% 정도 네, 얘기 네. 나오죠. 그러니까 3% 중반대의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우리가 그 연간치로 봐도 올해 2.6% 성장 예상, 내년이 2.3%, 그다음에 2026년이 2% 정도. 그래서 2%가 넘으면 미국이 잠재 성장률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을 지금 달성한다고 그래서 풀로 지금 성장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EPS 증가율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내년 그 골드만삭스 전략가가 보는 내년 EPS가 $256였어요.
한 6% 정도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경기도 좋고 마진에 대한 전망을 좀 높여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더 이익이 많이 난다고 가정을 해서 내년 것을 26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2026년도 기업 이익이 한 6, 7%는 증가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고 실제 좀 더 자세히 보면 내년 EPS 증가율이 한 11% 정도 된다고 보고 가장 큰 증가율에 그 견인하는 것은 마진 익스펜션이 된다. 기업이 이익을 더 많이 낸다.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죠. 왜냐하면 가동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이익이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오거든요. 퀄리티가 그럼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되게.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십니다. 네. 퀄리티가 되게 좋은 예, 아주 그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매출이 많이 나도 마진이 적으면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사실 매출 좋은 게 증가율도 아니니까. 양호하면서 네. 마진이 증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번 주에 나온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와 수석 전략가의 그 시장 경제에 대한 그런 이제 최근 그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럼 이제 실적 발표 내용 오늘 TSMC 봤을 때도 마진율이 엄청 난 거예요. 향후의 전망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58%인가 네, 그랬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투자할 때도 매출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그렇게 마진을 확실하게 더 끌어올리는 그런 기업이 정말 알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그게 되게 네, 중요해요. 우리 시장이 좀 어려운 게 매출은 늘어나도 마진이 안 늘어나고 구조적으로 마진이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을 미국 시장보다 좀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네.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은 우리 성학개미분들 투자를 자신 있게 해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결국 그 은행장은 그 가계 대출이든 기업 대출이든 뭐 금융 상품 판매건 앉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매일매일 집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요. 경기. 예. 그래서 이번에 은행 실적이 그 자체로도 중요를 했지만 우리가 경기를 어떻게 볼 건가 그런 그 예측을 하는데 이제 CEO들의 커멘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제가 전에부터 우리가 그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드가 월가의 황제라고 그러지만 네. 데이터맨이라고 데이터를 엄청 많이 보고 그것을 머리로 프로세싱을 해서 경영을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머니헨 CEO가 이 사람 입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분은 그 계속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 침체는 없다. 내가 보면 소비자들의 소비가 왕성하고 기업도 약간 조심을 하지만 기업들도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 의견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견조한 소비 지출에 의해서 실적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충당금, 대출에 관한 충당금을 많이 쌌는데 3분기에는 충당금 규모를 줄였어요. 네.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큰 우려를 안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EO가 소비자들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걱정을 하는 거는 맞지만 네. 여전히 안정적인 꾸준한 소비를 하고 있고 기업도 여전히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시장이 조금 이제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네. 뭐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모건 스탠리가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 분들 3% 청취자분들도 영어로 자료를 보는 거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가 주간 단위로 이메일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구글에서 그냥 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 위클리, 모건 스탠리 위클리 치면 모건 스탠리는 매주 목요일, 골드만삭스는 매주 금요일 날 이메일, 자기 이메일로 그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가 짧은 글을 쓰고 그 팟캐스트를 녹화를 했는데 우리는 상당히 최근의 시장, 그러니까 이분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 많이 틀려서. 근데 월가에서는 이제 1등으로 쳐주는 그러니까 텀리랑 이분 두 사람을 톱으로 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는 그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cyclical, 그러니까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업종들을 overweight로 바꾼다. 그래서 이제 산업 관련주 여기에는 뭐 설비 투자 관련된데 뭐 항공사, 그다음에 건설 중장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금융주, 에너지에 대해서 오버웨이트를 하고 특히 이제 이 세 가지 업종은 미국의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다. 최근에 금리가 좀 반등했잖아요. 네. 되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좋은 매크로 데이터는 대형 시클컬 주식한테 되게 좋다. 근데 반면에 이런 시클리컬 주식은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실제 많이 안 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언더웨이트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더 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수급 측면에서도 되게 좋다. 근데 특히 이제 이분이 금융주 얘기를 했고 저는 100% 공감하는 게 첫 번째 금년 하반기 내년에 증시가 본격적으로 M&A가 많아지고 IPO가 많아지고 이번에 이제 회사들 월가은행들 실적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내년이 경기 침체가 없다면 대출 수요도 어느 정도 꾸준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이 충당금이나 이런 거 자본 확충이 좀 덜 해도 되면 자사주 매입을 아주 공격적으로 해서 밸류에이션도 매력이 있고 그래서 제가 금융주가 좀 괜찮을 거라는 얘기는 작년 말부터 했었는데 금융주, 중소형주로 온기가 확산되고 이게 시장 전체로도 상당히 건전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급으로 치면 한두 명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학급의 평균 성적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정말 2년 전부터인가요? 뭐 중소은행 파산 얘기까지 나오고 금융 쪽 이렇게 좀 얼어붙고 경색되나 싶었는데 실적 딱 까보니까 뭐 투자은행도 그렇고 일반 은행도 그렇고 실적 내용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약간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JP 모건 뭐 이 그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포거 같은 은행들이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산 투자, IT 투자가 많이 돼요. 그런데 그 JP 모건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IT 투자가 1년에 20조 원을 넘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은 은행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작은 은행들의 서비스는 앱은 쓰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더 큰 행들이 강해지는데 실제 그 이번에 모건 스탠리 CFO가 모건 스탠리가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CFO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보기에는 자본시장의 지금 액티비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딜이나 IPO 상장 이런 거가 아직 절대로 피크에 안 왔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했어요. 그리고 블랙스톤, 미국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자기네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있잖아요. 뭐 MBK가 이번에 고려아연을 산다. 그러면 이제 블랙스톤도 자기가 투자한 그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내년에 많이 상장을 하겠다고. 왜냐하면 엑시트를 결국 해야 되는데 상장의 방법으로 가겠다 그런 것은 증권사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IPO를 처리하는데 미국은 IPO 하면 피가 한 5에서 한 10%쯤 됩니다. 되게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비즈니스죠. 그래서 금융주가 꾸준히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왔는데 JP 모건과 시티의 그 ROE를 보여주는데 2015년부터 2024년 예측치까지 여기서 이제 하늘색이 JP 모건이고 시티인데 이제 시티가 최근에 조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시티는 이제 국내에서도 소매은행은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도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에 실수한 걸 지금 이제 되돌리려고 그러는데 은행은 한번 이게 항공모함 같아서 이렇게 턴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JP 모건은 초대형 은행은 지금 ROE가 구조적으로 15에서 20%를 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게 그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들은 다시 그 만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금융주 중에서도 JP 모건,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초대형 금융주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금융주의 실적 발표는 뭐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자사주 매입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데 미국은 항상 사상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는 이사회가 결의를 해야지 이제 승인이 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돈을 빌려서 자사주를 사잖아요. 고려형 같은 데 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주주 경영권 가치를 싸움이죠. 파괴하는 대표적인 네. 예인데 결국 펀디멘털이 좋아지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수급 측면에 있어서 자사주 매입이 올해 사상치고 내년에도 더 올해 그 자사주 매입 규모를 초과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제 캐시플로우가 좋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럼 어느 업종에서 자사주를 많이 사느냐? 가장 큰 데가 압도적으로 큰 데가 IT 업종.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은 이제 최근에 보면 조금 현금들이 많이 잉여현금이 많이 생기고 자본 확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조금 그 강화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좀 잃고 헬스케어들이 미국에서 뭐 어마어마한 큰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산업재 뭐 이런 데들이 최근에 보면 조금 우리가 좀 좋게 계속 봐야 되는 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급 측면에서도 좋고 주식 수가 줄면 자사주 매입의 결과로 주식 수가 줄면 나의 회사에 대한 지분, 나의 경제적인 가치가 올라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어제 발표된 TSMC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날에 갑자기 전전날이죠. ASM의 실적이 실수로 그렇죠. 하루빨리 발표가 됐는데 반토막이 난 그 향후에 대한 예약 판매 내용들을 보면서 시장은 굉장한 우려감을 가졌는데 또 TSMC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ASM은 그 장비 하나가 네. 노광 장비가 한 2천억이 진짜 넘어요.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수주가 약간 그 변동성이 큽니다. 영어로 범피하다 그래요. 이제 네. 덩치가 워낙 크니까 몰렸다가 그 다음에 좀 한가한 그런 분기도 있고. 근데 이제 ASML은 내년에 가이던스를 좀 낮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어제 TSMC가 그러니까 실제는 그저께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장 끝나고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네.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의 빅테크 반열에 들 정도예요. 진짜 대단한 거고 네. 그 순이익이 54% 증가했고 가장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 여행커 얘기한 것처럼 매출 총이익률이 여기가 장기 가이던스를 한 53에서 55% 레인지로 하는데 58%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력 요금을 지금 못 올리잖아요. 계속. 근데 대만은 전력 요금을 계속 올리는데도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는데도 계속 생산성이 올라가고 고부가가치로 옮겨가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고 또 특이한 것은 모든 반도체 수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이엔드건 저부가가치건 모든 쪽에 다 수요가 견조하다. 그리고 가이던스를 더 높였죠. 그래서 뭐 거의 완벽하다. 근데 이게 참 불가능한 걸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삼성은 실적 발표했을 때 그 일단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준다라고 했는데 TSMC는 왜 다른지.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ASM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게 TSMC로부터 오는 주문은 많지만 삼성하고 인텔이 약해지면서 그쪽 주문이 많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장이 결국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 내에서 잘 나가는 데랑 이제 어려운 데랑은 이제 명암이 좀 갈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애널리스트들 코멘트를 봐도 그 이 58%의 그 마진이라는 것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고 되게 부럽습니다. 되게. 저 58%라는 숫자를 더 높은 데가 한 군데 있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는 76인가 77%죠. 엔비디아 진짜 압도적이지만 와, 그럼 팔면 진짜 남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 보통 제조업은 20-30% 네. 매출 총이익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 15%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률이 한 10% 나오니까 영업이익률이 10%면 제조업 치고는 B 플러스 A 마이너스 정도 되는 데거든요. 근데 58%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거의 28배, 30배, 600 육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와 비교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TSM 주식을 항상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ETF 들어있는 걸 살 수도 있지만 TSM이 실제 미국에서 이 TSMC 거래되는 ADR 거래되는
그 일 거래 규모가 대만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엄청 그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그렇군요. TSMC 주식이 한 20%가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네. 미국에서 자본시장에서 경쟁을 해야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네. 결국 우리가 두 회사의 그 성과 그 다음에 리더십 경영자의 능력을 볼 때는 최근에 뭐 삼성전자 주가 한 30% 빠졌다고 뭐 불만의 목소리가 저희 집에서도 나오고 저 주위에서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네. 길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1년 3년 동안은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였고 TSMC는 금년에 1년 동안 135%, 3년 동안은 연 22% 증가를 했고 토탈 리턴 배당까지 포함한 거 5년 단위로 보면 삼성전자가 연 6% 수익을 주주한테 내줬고 TSMC는 연 41%. 그러니까 연 41%씩 5년 동안 계속 돈을 벌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10년 단위로 보면 삼성전자가 물론 이 기간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고 나서 타계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쓰러지고 나서 네네. 이제 그 기간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높게 나오는 면도 있는데 연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 전체 수익률만큼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전체 시장이 연 한 10% 되니까 TSMC는 10년 동안 보면 연 26%. 근데 10%랑 26%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복리로 곱하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TSMC 주주가 한 명은 주주였고 다른 사람은 삼성전자의 주주였으면 10년 전에 100을 투자했으면 삼성전자는 259가 됐습니다. 네. 이것도 뭐 훌륭해요. 네. 물론 삼성전자가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안 좋았지만 100이 259가 됐으니까. 근데 TSMC는 10년 전에 100을 투자했으면 지금 1000이 넘었습니다. 이 복리의 힘이라는 게 26%랑 10%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시총이 400조 원, TSMC는 오늘 주가가 10%가 더 올라서 1,500조 원. 그러니까 이제 시총 격차가 3배를 넘어서 4배로 가서 네. 이게 격차를 좁히는 게 거의 이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뭐 기술 얘기하는데 기술은 문제는 눈에 보이는 거고 조직 문화, 리더십, 성과 보상.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그 제조하는 사람들은 신나는 직장이고 내가 네.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보상에 관한 것도 바뀌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TSMC한테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되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패밀리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 삼성전자 관련한 논평을 하나 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남을 좋은 주신 연구소에서도 이제 어제 컨텐츠가 하나 올라가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삼성전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네. 가족 기업이 되게 그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주주에 대한 배려만 있다면 장기 성과가 되게 좋습니다. 네. 근데 1대, 2대, 할아버지, 아버지 때만 되게 잘 되고, 그 손자 때로 내려오면 그 성과가 조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통계가 있어요. 좀 그렇습니까? 떨어져요. 왜 그렇죠? 근데 이제 TSMC는 모리스 챈이라는 엄청나게 그 세상을 내다보는 그런 비저너리 리더가 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했지만 그 지금은 전문 경영자가 해요. 근데 미국에서도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AMD 이런 데는 다 전문 경영인들이 창업자 다음에 해서 회사를 완전히 턴어라운드 시켜서 우리도 3대가 그 경영 성과가 좋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 다음 CEO는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포럼이 이제 4가지 제안을 했었어요.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첫 네, 번째는 그 이제는 삼성전자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걸 한번 검토를 하고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특히 4년 전에 이재용 회장이 우리 자식들은 경영을 안 하겠다는 그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선진국형 전문 경영인 체제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AMD 같이 잘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 그리고 뭐 서울대보다 박사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인재가 많고, 그러니까 다음에 CEO가 되면 무조건 엔지니어 출신이 돼야 돼요. 네. 관리하는 사람이 득세를 하면 기술 회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는 비대한 관리 조직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TSMC한테 진짜 배워야 되는 게 TSMC는
이사회 10명 중에 6명이 외국인이에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MIT대 총장도 전 총장도 있고 그래서 삼성이 부족한 소프트웨어 AI의 세계의 거물을 모셔오고 거버넌스 전문가 아니면 전략 전문가 이런 분을 해서 진짜 삼성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글로벌한 이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네. 우리는 지금 100% 한국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삼성전자는 실리콘밸리랑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건데 거기는 보상의 핵심이 주식 보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부자가 된다. 삼성전자는 다 현금으로 하는데 TSMC는 회사가 그 직원이 자사주를 사는데 보전을 많이 해줘요. 15% 돈을 대줍니다. 네. 이 정도로 종업원이 회사 주식을 사는 걸 권유하고 네. 그것을 도와줘서 일체감, 얼라이먼트를 지금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배울 것이 많은 TSMC고 상당히 계속 그 강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은 저희가 짤막하게 전달드렸는데요. 자세한 그 삼성전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새로 업로드된 영상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의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